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수연 정책활동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주신 대로 플랜 1.5는 기후환경단체인데요. 기후환경단체가 오늘 왜 사무금융노조 교육장에 왔냐면요. 바로 기후퇴직연금 운동이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나아가서 이거 정말 필요해요. 우리 좀 같이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제안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안드리고 함께 하자고 하려는 것이 기후퇴직연금이니까 기후 얘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 어제 오늘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속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까지는 괜찮겠지,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겠지, 다음 세대의 문제겠거니. 하지만 위기를 제대로 직면하면은 그것은 이제 현실과 다릅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파리 기후 목표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비춰봤을 때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느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요. 이미 1.09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1.5도 상승까지 약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 뉴스 내용이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 심각하고 또 대응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에 필연적으로 또 따라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당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은 미국에서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시스템 차원의 대규모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때 금융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봤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부동산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렇게 커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험은 부동산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말 그야말로 지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피해 비용, 복구 비용 엄청날 것이고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은 기후위기의 이 원인이 우리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잖아요. 그럼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산업 프로젝트들에 이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이제 매긴 것이 이제 탄소 가격 인데 이 탄소 가격이 늘어나면은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지는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금융사의 투자 리스크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것인데요.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한 금융위기 이런 이야기를 금융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넣어놓은 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미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금융업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례, 기후위기가 곧 금융위기인 첫 번째 사례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업 중에서도 생명보험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기후위기 발생하면은 이상기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건강피해 그리고 생명피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가 생명보험사의 손해율로도 이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재보험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피해나 연관성은 조금 더 가시적입니다. 우리 매년 기사로 보는 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우 내려가지고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제 급등했다는 뉴스, 우리 사실 매년 보는 뉴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로 나타나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며칠간 이어지는 대규모 산불, 허리케인 이런 이상기후이고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후 재난이 일어나서 손해보험사들 파산하고 그리고 신규 보험 가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상황, 이런 뉴스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업뿐만이 아니고요. 이상기후는 또 농산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 뛸 수밖에 없고요. 농산물 가격에서 그치는 건 아니고 일반 물가의 폭등으로 또 이어져서 금융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지는 에그플레이션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SBS랑 매일경제 기사가 바로 지난주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피해, 물적 피해로 인해서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투자 리스크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포함해서 금융업에 정말 중요한 이제 업이 투자업이잖아요. 기후위기는 투자 리스크로도 분명히 이어지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후위기의 그 원인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규제 프레임이라든지 혹은 정책, 제도들이 이 탄소 배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혹은 역행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경제, 활동하는 그 주체들, 기업들, 프로젝트들, 이들이 시대에 역행하면서 계속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은 이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 역시, 투자 기업하는 금융사들 역시 투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례를 이제 통틀어서,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금융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BIS가 블랙스완에서 따와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린스완이 국제결제은행이 그린스완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블랙스완이랑 다른 점을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어느 시점이 될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 그리고 일어난다면은 인류한테 그리고 비인간 인간들한테도 실존적 위협을 안길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하고 정말 대규모로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여러 분야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 3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 시장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이미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S&P가 석유 회사들의 신용 등급을 이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하향 조정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석유 가스 산업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시장 수축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계속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다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우리 S&P가 신용 할당 높게 해줄 수 없다는 시장 시그널이죠. 이렇게 기후위기와 금융산업이 연관성이 있는데, 즉 기후위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또 기후리스크는 투자리스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기후위기와 금융산업의 연관성을 반만 얘기한 것 같아요. 금융산업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리스크에 노출되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동시에,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기후위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제활동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이고 기후위기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금융, 그리고 기후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는 금융을 기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은 기후금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금융의 핵심은 뭐냐면요. 금융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산업을 떠올렸을 때 금융산업이 무슨 온실가스를 배출해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굴뚝산업도 아니고 뭔가 제조업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금융산업은 금융 배출량이라는 항목으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융 배출량이 뭐냐면요. 투자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사 A라고 가정을 하면요. 제가 금융사인데요. 석유 가스전 사업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석유가스전 사업인데 여기에 제가 3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 가스전의 총 자산의 30%를 제가 이제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이 가스전이 매년 온실가스 100만 톤을 이제 배출한다고 하면은 100만 톤의 30%에 해당하는 30만 톤은 저의 투자 행위로 인한 책임 기여분으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인 저의 금융 배출량으로 이제 항목으로 잡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금융업이 투자를 통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금융 배출량이라는 그 항목으로 직접 잡히고 계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무금융노조랑 함께 한국 5대 금융지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배출량의 99.7%가 금융 배출량이었습니다. 금융사의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이 99.7%에 해당하는 금융 배출량을 이제 감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제 제가 자동차에 타서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기후위기라는 절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행위가 뭐냐면은 화석연료 투자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위기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이 화석연료 투자에서 그 브레이크를 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주민해서 들어가면요. 화석연료 중에서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 개수가 높은 석탄에서부터 일단 투자 배제를 해야 되고요. 탈석탄 투자를 먼저 해야 되고 나아가서 석유 그리고 가스까지 나아가서 탈화석연료 투자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자산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금융은 어느 수준에 와 있냐 봤더니 첫 번째 단계에서도 이제 약간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뭐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우리 그 금융에서 가장 큰 형님 혹은 큰 누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000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이 탈석탄에서 꽉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하기는 했거든요. 그것도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말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이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을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기서 이제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제 비슷하게 여기에서 이제 막혀 있는 상황.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성적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금융을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린스완 넉넉히 기다릴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기후 위기에 대응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서 기후 퇴직연금 그 캠페인을 윤세종 변호사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